이거 두 번 하는 거 잘했어 잘못했어? 그러니까 청구하지 뭘 떨어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안 냈어요. 2년 이상.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라고 한다니까. 청구. 잘못했잖아요. 청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통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봐봐. 우리가 묵시적갱신은 어디에만 있냐? 이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있냐? 건물 전세권에 건물 전세권만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전세권 중에서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건물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어. 건물에만 있는 거 두 가지. 하나는 뭐다? 건물 전세권은 법정갱신, 최단 몇 년을 보장해? 1년. 토지에는 없어. 1년 보장이란 말이 토지에는 없어. 법정갱신이 토지에는 없어. 그럼 토지는 그럼 어떻게 돼요? 기간이 끝나잖아요. 자동적으로 아웃돼 버려요. 토지는. 그런데 건물 전세권은요, 기간을 1년 정했잖아요. 정했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러면은 전과 동일하게 다시 연장이 돼. 계속 살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집주인이 나중에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미리서 얘기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법정 얘기되면 전과 동일한데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봐. 그러니까요, 각 당사자, 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언제든지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간다고. 그럼 몇 개월 있다가 없어져요? 6개월 있다가 소멸하는 거예요. 6개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봐봐.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잘못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건물을 불태웠다거나 유리창을 깨뜨렸다거나 이런 것이 잘못한 것이지, 기간을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존속 기간을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때는 소멸을 한다고 그래? 통고한다고 그래. 청구한다 그러면 안 되지. 잘못이 없으니까 통고한다고 해야죠. 그런데 잘못도 없는데 나가라고 해놓고 당장 나가라면 돼? 안 돼? 안 되죠. 나갈 뭐가 있어야 돼?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유예 기간, 6개월의 기간을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청구라는 말하고 통고라는 말을 항상 구별해서 써야 돼. 되셨죠 지금? 자요, 이게 존속기간에 가는 것이다. 자, 존속기간에서는 최단, 토지는 몇 년부터? 0, 건물은 몇 년? 1년. 그럼 최장 얼마? 10년.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있다? 어디에만? 건물에만 있다. 토지에는 있다 없다? 없다. 기간은 정함이 있다 없다? 없다. 각 당사자가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그렇게 딱 정확하게 존속기간.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전세권에서요. 아까 하나 했으니까 굳이 더 한번 보면은, 우리가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은 뭐죠? 물권이죠. 전세권은요, 물권이란 말이죠.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 전세권 물권으로 써먹었다. 양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도성이 있는데, 이 전세권에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겠어 없다겠어?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전세권에만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지상권한테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이걸 뭐를 해야? 등기해야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 등기해야. 그런데 봐봐요. 법정이죠. 법정. 여기 봐봐. 법정갱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이 법정갱신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말 안 했어요? 법정 스님 얘기했어 안 했어? 법정 스님. 법정 스님 몰라요? 법정 스님 알죠? 법정 스남 아니고 스님. 법정 스님의 가장 유명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무소유, 산문지 무소유잖아요. 무소유. 소유한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등기할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소유한 게 없으니까. 법정 스님. 그러니까 앞으로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질권, 법정갱신 나오죠? 그럼 등기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알겠죠? 법정 등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다. OX, X.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등기야 대항을 해. 등기야 특약이 있으면 이것은 유일하게요. 그 다음에 이 전세권에서 두 가지. 아까 우리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있다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건물 소유자가 양수인이라고 하죠.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러니까 종전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 이렇게. 두 번째,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전세권이죠.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죠. 이번에는 전세권이 양도가 된다. 병한테. 이걸 양수인이죠. 여러분 봐봐, 여기는 건물 소물 양수인이고 여기는요 전세권 양수인이죠. 이 전세권을 양도하죠. 양도할 때는 갑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죠.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도 양수인은 부기등기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여기까지 됐죠? 이걸 전세권이죠. 그러면 이거 외에도 전세권 양식이 있는데 하나만 더 봐요. 전세권에서 우리가 물권 양식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나만 더 보면 전세권의 일부요. 전세권의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봐봐요. 우리는 일물 일권이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요. 이 건물이 갑이죠. 갑이 소유예요. 갑이 이 전체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죠. 일물 일권. 소유권 하나죠. 만약에 저당 잡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도 3층 전부에다가 저당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일물 일권주의 예외 기억나나요? 일물 일권주의 예외 물권법 첫 시간에 토지의 일부에는 뭘 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는 뭐 할 수 있다? 아파트, 구분 소유. 또 뭐 할 수 있다? 전세권. 이런 봐봐. 건물은 3층짜리 건물인데 3층만 을이요 전세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에 전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뭐다? 물권이죠. 물권. 물권은 뭐다? 물권은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어. 이때 이 사람이 누구죠? 을이죠. 을이 물건을 뭐죠? 몇 층을요? 3층을 만다 지배하죠. 그러면 이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려면 지배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만다 경매를 청구를 하는 거예요. 전세권으로 경매를 할 때는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 그러니까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은 3층만 경매를 해야지 나머지는 경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하나의 소유자가 한 명인데 3층만 내가 전세를 들어간 사람은 1층, 2층은 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몇 층을 경매해야 돼요? 3층만 경매를 해야 돼.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부분만 경매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요. 만약에 이런 건물 있죠? 이걸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죠. 다가구 단독주택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내가 3층에 살고 있는데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그럼 나는 3층을 경매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없다. 없어. 만약에 이게 3층을 그러면 경매하려면 어떻게 경매하려면 이 3층을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로 만들어야 돼. 알겠죠? 3층을 뭐로 만들어? 3층을 구분 소유로 만들 수 있냐 없냐? 있다. 그러면 3층만 경매를 3층만 만들 수 없다. 그러면요 경매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3층을요 따로따로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갑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냥 경매 청구 못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 경매를 청구하려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반환 청구 소송
그래서 소송에서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죠. 그럼 이 판결문으로 경매를 청구해. 판결문으로 경매를 청구해. 판결문으로 경매를 청구할 때는 이제는 이제 달라져. 나는 전세권으로 경매를 청구하면 3층만 경매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요, 전세금은 뭐죠? 채권이죠. 채권, 전세금 채권이죠. 채권 달라고 소송을 얘기했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때 경매를 청구할 때는 3층만 경매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이 가지고 있는 다른 토지 있죠. 다른 별장이 있죠. 아무거나 압류해서 경매하면 돼. 알겠죠? 왜? 이것은 채권으로 경매하는 거니까 채권에 의한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이지 물권으로 경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물권과 일반 채권과의 차이점이란 말이죠. 만약에요, 내가 갑이한테 돈 빌렸는데 돈을 안 줘? 소송을 제기했죠? 판결문 받아왔죠? 그런데 갑이요, 우리 제주도에 별장이 있어. 그럼 그거 압류해서 경매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요, 갑이요, 의뢰 집에다가 전세를 잡았어, 전세. 그러면 전세를 잡으면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지배하고 있는 것만 경매하니까 다른 물건은 경매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물권과 채권의 차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봤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전세권은 약간의 특성이 있어요. 알겠죠? 그만 우리가 한번 보잔 말이죠. 이게 뭐냐?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요. 을이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이것을 전세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세금. 그래가지고 갑의 건물이요. 3층짜리 건물인데 2층에요. 을이요. 전세권을 해. 그래서 전세권 플러스 등기를 이렇게 하죠. 전세권 등기요. 그리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전세권 등기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요. 원래 전세권은 무슨 물권이죠? 용익 물권이죠. 그래서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담보 권능의 전세권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용익 권능, 담보 권능 이렇게요. 그러면 용익 권능의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사용하고 수익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타인의요. 물건을 뭘해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사용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사용료 내야 되죠, 사용료. 여러분요, MT 가봤어, 안 가봤어? MT. 모텔. 가봤어, 안 가봤어? 가봤죠? 그래서 얼마? 5만원? 이렇게요. HOT는, HOT 공연 가봤어, 안 가봤어? 가봤죠? 25만원? 이렇게. 호텔이니까요. 알겠죠? 원룸 하면 원룸은요, 한 달에 얼마?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이게 바로 사용료잖아요, 사용료. 사용료를 내고 우리가 거기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도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 안 내고 사는데 정말 무시감이 극치죠. 왜요? 이 1억 원의 전세금이 내 통장에 있어봐? 그럼 이자가 어디에 들어요? 내 통장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전세금을 누구한테 줬어? 갑한테 줬죠? 그러니까 이 전세금 1억에 대한 이자가 누구한테 빠져요? 갑한테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요? 전세금에 대한 이자, 그게 바로 사용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1억을 내가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전세금이 사용료가 아니라고. 왜? 다시 돌려받으니까. 여러분요,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서 돈 주죠? 나올 때 다시 돈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왜? 사용료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금은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사용료가 아니라고. 전세금에 대한 뭐가? 이자가 사용료라고. 이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자가 사용료고,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하죠? 언제요? 언제 사용하고 수익한다? 존속기간 동안이요. 존속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속기간 동안 뭐란다?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봐봐요. 여기서요. 그래서 여기요. 예를 들어서 존속 중이죠. 5월 1일이다. 그럼 뭐다? 존속 중이죠. 그럼 존속 중은 어떻게 돼요?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분리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세권 그러면 존속 기간 동안 전세권 그러면은 용익이야, 용익. 사용하고 수익해. 그럼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 이 말이죠. 잠을 자면 사용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그러니까 존속 중에는 전세권 그러면 사용 수익이에요.
그러면 전속징후에는요,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전세금 반환 청구하고 분리해서 따로따로 하면 안 돼. 왜요? 분리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을이요, 갑에게 받을 전세금을 병한테 양도했어. 알겠죠? 그리고 자기는요,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간 동안 계속 잠을 자겠대.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분리 양도가 안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기간 동안에는 분리할 수 없죠. 그럼 언제 분리할 수 있죠? 장차가 언제죠? 10월 1일이죠.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뭐 할 수 있다? 분리할 수는 있죠. 그래서 뭐라 하죠? 5월 1일 날 뭐라 하죠? 우리 갑한테 내가 당신한테 준 전세금 1억 10월 1일 날 전세권 끝나면 나한테 전세금 반환하지 말고 10월 1일 날 장차 전세권이 소멸한다. 10월 1일 날 끝나면 나한테 전세금 반환하지 말고 병한테 전세금 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는 분리할 수 있는데 존속 기간 동안에는 전세권자로 살려면 사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존속 기간 동안 전세권자로 살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주지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돼. 그 말은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따로따로 분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죠? 살면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요, 존속기간 동안이죠. 사용하고 수익에. 근데 만약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이러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봐봐. 우리가 호텔에 오후 3시에 호텔 체크인 하죠? 아침 10시에 체크아웃 하죠? 그러면 체크인 오후 3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존속기간 동안이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호텔에서 잠을 잘 수 있어 없어? 있죠. 뭐를 줬으니까? 사용료를 줬으니까. 그런데 아침 10시가 됐어. 그러면요, 프론트에서 전화가 와야지 내려와요? 당연히 내려와요? 당연히 문 열고 나와야죠. 당연히.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뭐 없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의 전세권은 당연히 기어 나와야 돼. 기어 나오지 않으니까 전화 오잖아요. 나가라고. 무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소멸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전세금을 반환받아야죠. 전세금을. 그런데 전세금을 안 줘요?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죠. 경매. 그러니까 전세권이 그래서 경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를 해가지고 경매 대금에서 뭘 받는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걸 담보라고 그래. 여러분, 담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봐봐. 담보라고 하는 것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담보 물권이죠. 이 담보 물권은 경매권이 있거든요. 경매할 수 없으면 담보 물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전세권은 무슨 물권이에요? 용익 물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세권 용익 물권인데 갑자기 84년도에 법을 개정을 하면서 전세권자한테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 해버린 거예요. 원래 경매를 청구하려면 담보 물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난리가 났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용익 물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경매권이 없어요. 경매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용익 물권이 전세권은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대법원이 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존속 기간 동안은 용익 물권이고 전세권은. 그럼 우리가요, 기간이 끝난 사람한테, 야,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나 지금 전세 살고 있어. 그럼 기간이 언제 끝났는데? 지난달 끝났는데 전세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세 산다 그 말은 존속 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존속 기간 동안 용익 물권이고,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통 전세금 반환해요, 안 해요? 하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세금 안 줄 거 아니에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뭘 한다? 경매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존속 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를 담보 권능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전세권 그러면 전세로 살고 있는 동안을 얘기하는 거지, 전세가 이미 끝난 사람을 전세권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그 전세금 반환 받을 때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담보 권능이다.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해준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 하나만 더 보면 뭐가 있냐?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주죠. 그러고 나서 갑의 건물에다가 2층에다가 을이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 전세권에다 등기를 이렇게 하죠. 이 갑을 전세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했죠? 전세권의 전속기간이요? 뭐한다? 우리가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이 있다고 그랬죠? 용익권능은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만료가 되면 기간이. 이러면 혹시 전세권 담보대출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전세권 보면 추가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그런 말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는다 말이에요.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잡는 걸 담보대출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는다는 거예요? 담보권능에다가 저당을 잡는다는 거예요? 어디다 저당을 잡는다? 어디다 잡어? 첫 번째는 두 가지 잘못했어. 첫 번째는 눈이 있으면 봐봐. 내가 지금 화살표 어디다 그어놨어? 용익권능에다 그어놨네.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는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용익권능은 전세권이 끝났을 때요, 존속 중이에요? 존속 중이죠. 담보권능은 기간이 끝났을 때죠. 그럼 여러분, 은행에서 전세권 담보대출 했을 때 기간이 끝난 사람을 담보대출해줘? 전세로 살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용익권능이다 이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용익권능은 뭐예요? 전속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렸는데 얼마요? 1억을요? 그런데 갑자기 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버려요. 그런데 이 저당권은 전세권 용익권능 위에 저당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멸해버리죠. 용익권능은. 그러면 소멸하면 저당권도 더 이상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용익권능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용익권능이 소멸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어. 경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자는요, 전세권자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전세금을 반환받겠네요. 알겠죠? 이 전세금을 갑이 을한테 줘봐. 을이 갖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잽싸게 이 전세금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지.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을 해야죠. 알겠죠? 압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요, 전세금을 을한테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을한테 줘도 무방한데 주면은 A한테 저당권자한테 또 줘야 돼. 그래서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죠. 그래서 압류를 해야 돼. 빨리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을 행사를 해야 돼. 그런데요, 기간이 끝났단 말이죠. 전세권에 저당권이 있는데 기간이 끝났는데 설정자가요, 그럼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반환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압류가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끝났는데 제3자에 뭐가 없어? 압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금은 누구한테 반환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해? 전세권자한테 반환하는 거예요. 왜? 압류가 안 들어오니까. 알죠? 기간은 끝났잖아요.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자한테 반환할 전세금을 압류한 사람한테 주면 되는데, 기간이 끝났는데 압류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죠? 그러면 전세권자한테 주면 돼. 그러면요, 이 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한테 쫓아가서 달라게 해야 되겠죠? 알겠죠? 을이 어떻게 해요? 돈 다 숨겼겠죠? 그러고 나서 이 을이 뭐란다? 파산 신청을 해버리겠죠? 알겠죠? 황당한 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미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판례, 이 두 가지 판례가 너무너무 중요해.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가요, 전세권은 뭐다? 용익권능의 전세권과 담보권능의 전세권이 있는데,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존속기간 동안이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그럼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금을 안 주면 경멸해야 되고, 경멸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죠. 그것은 무슨 권능이다? 담보권능이죠. 우리가요, 존속기간 동안에는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장차 전세권이 소멸한다. 장차 나중에 소멸한다. 10월 1일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미 소멸했죠, 전세권이. 그러면 그러니까 사용료를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돈만 받으면 되죠. 전세금을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았어요. 그런데 용익권능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용익권능은 당연히 소멸한다니까요. 그러면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에 대해서 뭘 한다? 압류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만약에 압류가 있으면 전세권 설정자인 갑은 전세금을 전세권자인 을에게 반환하면 안 되고 저당권자에게 반환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가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압류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그래서 전세권에서 가장 많이 나온 판례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잠깐 쉬었다가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